자, 다음은 프로퍼티 접근입니다. 자, 프로퍼티 접근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 펄슨 객체에서 이 네임을 키로 가지고 있는 이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프로퍼티의 이 값 LE라는 값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침표를 사용을 하는 마침표 표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괄호를 사용하는 대괄호 표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은 프로퍼티 키를 어떤 식으로 명명하였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프로퍼티 키를 만들 때 식별자 명명 규칙에 맞는 식별자 명령 규칙을 준수하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 표기법도 사용할 수 있고 대괄호 표기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름이 프로퍼티 키의 이름이 식별자 명령 규칙을 위반하는 이름이라면 마침표 표기법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대괄호 표기법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식별자 명령 규칙에 맞지 않는 이름 프로퍼티 키를 명령하게 되면 좀 귀찮은 상황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는 다 배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식별자 명령 규칙에 맞는 프로퍼티 키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이 name이라는 프로퍼티 키는 식별자 명령 규칙에 부합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name을 가지고 이 값에 접근하는 방법은 마침표 표기법도 사용할 수 있고 대괄호 표기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침표 표기법은 마침표를 사용합니다. 이 앞에 객체가 오고요. 이 객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객체 리터럴이 평가되어져서 객체가 할당되어지는 이 객체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이름을 써줍니다. 키를 써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마침표 표기법이 되겠고 대괄호 표기법은 대괄호를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는데 그 안에 name을 써주시는 것은 맞는데 프로퍼티 키로 name을 써주시는 것은 맞는데 주의하실 것은 대괄호 표기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옴표를 붙여주지 않으면 만약에 이 따옴표를 띄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name을 식별자로 인식합니다. 프로퍼티 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퍼티 키로 사용된 문자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식별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요. 대괄호 표기법보다는 마침표 표기법이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표기하기도 편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퍼티 키를 식별자 명령 규칙에 맞지 않게 지어주실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방법만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 예제를 보시면 자, 이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식별자 명령 규칙에 부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얘를 마침표 표기법이 아니고 대괄호 표기법으로 사용할 때는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문자열로서 따옴표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것을 식별자로 인식을 해서 이 식별자를 찾으러 갑니다. 이 식별자에 어떤 값이 할당되어져 있는지 찾으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런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이 식별자를 찾으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 대괄호 표기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주면 불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요. 자, 만약에 객체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펄슨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에 접근한 케이스인데, 자,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할 것 같지만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undefined가 반환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요번에 이름을 좀 잘못 지어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는 문자열이긴 한데 식별자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자열이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는 따옴표로 막아주었기 때문에 프로퍼티 키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접근할 때 귀찮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가 자, 1이라는 뭐 1도 문자열 1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봅시다. 만약에 먼저 이 레스트 네임부터 살펴볼 텐데 person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신텍스 에러입니다. 문법에 맞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마침표 표기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 대괄호 표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고 표현식입니다. 표현식.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인지 이것을 표현식으로 인식해서 먼저 rest라는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는지 찾으러 간다는 얘기죠. 그때 rest라는 변수가 어디도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 키에다가 따옴표를 붙여 주셔서 대괄호 표기법을 사용을 해야 정상적으로 값을 찾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침표 표기법을 써주실 수가 없어요. 자, .1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처럼 보여지는 이 문자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person 대괄호 1, person 대괄호 문자열 1 이 두 개가 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내부적으로 이것을 문자열로 변환해 준다는 얘기죠. 까다롭죠? 자, 따라서 우리가 프로퍼티 이름만 잘 지어주시면 식별자 명명 규칙에 따라서 잘 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복잡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지어주시면 꽤나 까다롭고 문법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 문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름을 우리 프로퍼티 키를 지어주실 때 명명 규칙에 맞도록 잘 이름을 지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은 프로퍼티 값의 갱신입니다. 프로퍼티 값을 어떤 식으로 해야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변수처럼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할당을 해주면 프로퍼티의 값이 갱신이 됩니다. 현재 person에는 name이라는 프로퍼티 키가 있고 값으로 le가 할당이 되어져 있죠. 먼저 person.name 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당식을 써주시면 le가 김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퍼티의 동적 생성입니다. 자, 만약에요, 지금 여기에는 어드레스라는 프로퍼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드레스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값을 할당하면은 이 어드레스라는 지금 현재 이 어드레스라는 프로퍼티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 어드레스라는 프로퍼티가 동적으로 추가가 되고 서울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프로퍼티의 동적 생성이라 합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요, 기존에 있었던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값을 할당을 하면 값이 갱신이 되고, 그리고 없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 이름에 값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진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프로퍼티의 동적 생성이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클래스 기반 언어들은 일단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는 프로퍼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일단 객체가 여기서 생성이 되었죠. 생성된 이후라 하더라도 프로퍼티를 자유롭게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퍼티는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프로퍼티를 삭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프로퍼티는 삭제할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딜리트 연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객체의 프로퍼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연산자이기 때문에 먼저 딜리트 연산자를 써주시고 그 뒤에 삭제하고자 하는 객체의 프로퍼티를 피연산자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는 지금 네임밖에 없지만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드레스를 동적으로 추가하였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문이 실행된 이 상태에서는 펄슨의 어드레스라는 프로퍼티가 동적으로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때에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person.address라고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이런 접근 표현식이죠. 접근 표현식을 사용을 하시면 이 어드레스가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age라는 프로퍼티는 현재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를 딜리트 연산자로 지우려 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가 됩니다.